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렸던 서울로 7017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라이브에서는 그제 발생했던 자살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현장 연결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합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첫 고가공원으로 주목받은 서울로 7017에서 개장 열흘 만인 그제밤 자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1.4m 높이의 투명 펜스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을 자신하던 서울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타워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던 남양주 다산 신도시 건설 현장에 대규모 긴급 안전 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축사 한 동이 전소되고 돼지 1,500마리가 불에 탔습니다. 첫 공중보행로로 관심을 받았던 서울로 7017이 개장한 지 열흘 만에 자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장 초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된 겁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살 사고가 발생한 건 월요일 밤 11시 50분경. 카자흐스탄 출신 32살 A씨가 서울로 7017의 투명 안전벽을 넘어 17m 아래로 떨어진 것. 머리를 다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아침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 주변에는 경비원과 서울시 직원,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A씨를 만류했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을 조성할 때 해외의 주요 보행로 난간 높이인 1.2m보다 높은 1.4m 높이로 투명벽을 만들었지만 이 같은 추락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밤늦은 시간에 발생해 2차적인 차량과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통행이 많은 낮 시간에 발생한다면 추가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쩌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장 초기부터 고가 아래로 물건 투척이나 자살 시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로 7017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로 7017 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진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지점에서 그젯밤 11시 50분경 카자흐스탄 출신 30대 외국인이 27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어제 아침 결국 숨졌고 자살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강화유리 펜스 너머로는 이렇게 차가 지나다닙니다. 때문에 2차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해서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이를 만류하는 경찰과 시민 그리고 경비 인력들이 있었는데 이 안타까운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숨진 외국인의 수첩에서 카지노에서 250만 원의 돈을 잃었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장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서울시는 1.4m의 강화 유리 펜스면 안전하다는 식의 브리핑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 자살을 막지는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장 전인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중 자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 1.4m의 높이, 사실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어깨 높이에서 가슴팍 높이 정도가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뛰어내릴 수도 있는 높이가 되는 셈인데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펜스 앞에는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펜스를 잡고 손잡이를 밟고 올라간다면 쉽게 추락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예. 서울로 7017에는 이렇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비 인력이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탓에 주간과 야간 각각 5명 정도의 경비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5명 정도의 경비 인력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과 또 많은 관람객들을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5명이 1.2km 길이의 서울로 7017을 관리한다고요. 자, 이 무엇보다 이 안전에 신경 썼다는 서울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서울시는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사고가 자살 사고로 결론이 난 만큼 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예. 이에 서울시는 지금 경비 인력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울로 7017에는 현재 16명의 경비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3교대 근무로 돌아가고 있어서 주간과 야간 시간에는 각각 5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서울시는 아직까지는 몇 명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1.4m 높이의 안전 펜스, 이 높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더 늘리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사실 서울로 7017이 설계가 되고 있을 당시 이 안전 펜스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이 안전 펜스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또 서울역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예. 1.4m 높이의 강화유리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사고가 모방 사고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로 7017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일단 사고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서울로 7017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22일이죠. 남양주 다산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작업이 중지됐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 진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김정필 기자. 네,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의 한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타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 이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다산 신도시를 비롯해 타워 크레인이 설치된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남양주시와 한국건설안전협회, 국토부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 타워 크레인 전문 기관이 참여했고 전문가 3명이 하루에 3대씩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예. 자, 이 구체적으로 이 합동 점검반은 어떤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까? 네, 남양주시는 주로 건설기계 등록이나 정기 검사 여부 등 행정적인 서류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네. 타워 크레인 전문가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와 작동 상태 등 기술 분야를 합동 점검합니다. 특히 앞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요 부품의 정품 사용 여부와 유압 실린더의 공기 관리 등을 살펴봅니다. 예. 다산 신도시를 비롯해 모두 14개 현장의 타워 크레인 45기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 자, 이번 점검은 지난 20일 타워 크레인 사고 때문이죠. 현재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경찰의 발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예. 타워 크레인 잔해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이다 보니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난 22일 다산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8톤짜리 크레인이 붕괴하면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안전 점검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남양주시는 다음 달 8일까지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안전진단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위반 행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다산 신도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정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사고 후에 노후되고 불량인 크레인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안전이 최선인 만큼 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남양주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난 29일 밤 9시쯤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축사 한 개동이 전소되고 돼지 1,500마리가 불에 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새벽 2시 반쯤 양주시 광정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철골 구조로 된 건물 3개동을 비롯해 기계와 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4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 외벽이 소실되는 등 8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용접 과정에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과 목재 팔레트 등이 불에 타 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대문 안산과 종로 인왕산 다니시는 분들, 오는 10월부터는 두 산을 연결하는 녹지 연결로로 쉽게 두 산을 다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로는 사람들과 야생동물의 통로 역할뿐 아니라 이 산과 산의 맥이 연결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조성된 산골국의 녹지 연결로입니다. 도로로 끊어진 산과 산 사이를 연결해 보행자길과 야생동물길이 조성됐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북한산 자락과 백년산 자락을 모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녹지 연결로로 야생동물뿐 아니라 주민들도 보행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편해요. 이쪽에 이제 백년산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북한산 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되면은 홍은 사거리로 해서 통해서 이제 저쪽 길로 해서 올라다니고 그랬죠. 산에 넘어다니고 그랬지. 최근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도 녹지 연결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10월이면 안산은 인왕산과 연결됩니다. 서울시가 이곳에 길이 80m의 녹지 연결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은 사방이 자락길로 둘러싸인 독립된 공간으로 지금까지 인근의 인왕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을 내려와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산과 산이 단절돼가지고 연결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연결해서 동물들도 자유롭게 이동을 하자. 녹지 연결로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2015년까지 서울시에만 10곳이 조성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녹지 연결로는 모두 8곳. 서울시는 앞으로 광화문에서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과 서울 외곽의 환상 녹지축을 연결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의 맥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종로구에는 옛 선조들의 흔적이 많은 만큼 역사적인 장소도 많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도로에 명예 도로명이 부여됐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이자 진경 산수화의 창시자 겸재 정선이 나고 자란 종로구 옥인동. 이곳의 경치를 보며 인왕 제색도를 비롯해 수성구지, 인공유거 등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옥인동 군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이곳은 겸재 정선이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인국정사 집터인데요. 종로구는 이곳을 지나는 도로에 겸재길이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종로구 동묘앞 부근 지봉로. 이곳은 한국의 밀레라 불리우는 박수근 화백이 미군 PX에서 초상화를 그려본 돈으로 장만한 집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순댓국집과 부동산으로 변했지만 집터 바로 앞에 그를 기억하는 공공미술품이 위치해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곳에 살았던 박수근 화백의 이름을 따 박수근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애칭이 생긴 종로구의 도로는 모두 6곳. 가사문학의 대가로 알려진 송강 정철의 집터가 송강길로, 옥류 동천길, 고학길, 소나무길 등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 우리 종로구는 정말 골목마다 수도 서울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서 깊은 거리에 명예도로를 부여를 해서 우리 종로구만의 특색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부여된 명예도로명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5년간 사용되며 도로명 주소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오는 6월 명예도로로 지정된 곳에 편말과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전통을 담고 있는 길을 발굴해 명예도로로 지정하고 보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은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에는 수십 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온 땅이 있습니다. 이 면적만 서울광장 크기에 달하는데 최근 토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10년 넘도록 나대지로 방치되어 왔던 고덕동 차고지입니다. 지하철 상일동역 인근의 고덕동 차고지는 40년 전부터 버스 차고지로 이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강일동에 버스 공영 차고지가 마련되면서 이 부지는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덕동 차고지가 주상복합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던 곳이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겁니다. 최근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따라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전협상 도시계획 제도에 따라서 고덕동 차고지에 공공에 기여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 건물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들어섭니다. 먼저 지하 1층에는 어른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실이 마련됩니다. 또한 강동구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알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장과 영유아 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동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덕동 일대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들어설 고덕동 차고지 개발은 다음 달부터 착공을 시작해 2020년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최근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대형 도서관과는 다른 아기자기한 매력도 느낄 수 있는데요. 김동훈 기자가 중랑구의 작은 도서관으로 안내합니다. 흐드러지게 핀 장미숲 사이로 분홍빛 옷을 입은 컨테이너가 눈에 띕니다. 언뜻 보기에 카페 같기도 하지만 새로 문을 연 장미도서관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장미와 관련된 책도 비치됐고 문학서적 등 2천여 권의 도서가 마련됐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약간 카페 분위기가 나서 뷰도 좋고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책 보면서 뷰도 보고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버려진 버스가 더위를 피하고 마음의 양식도 쌓는 훌륭한 쉼터로 변신했습니다. 일명 책개비 도서관. 용마 폭포공원에는 이곳과 함께 공중전화 부스를 재활용한 책방도 눈길을 끕니다. 최근 이처럼 중랑구에선 작은 도서관이 주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면목동 겸재교 인근에 겸재 작은 도서관도 개관할 예정.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 크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작은 도서관 자체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쉽게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가까이 놓인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생활 속 문화공간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한강 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마포 나루굿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포나루굿은 조선 초기 수상교통의 요충지였던 마포나루에서 선박들의 무사 항해를 빌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마포나루굿 보존회 소속 무속인 20여 명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신을 청하는 식전 행사와 물가에서 행하는 용신굿,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육지굿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매년 5월 단오 이전에 열리는 마포나루굿 재현 행사는 올해로 27번째를 맞았으며 배 위에서 진행되는 배굿은 안전상의 문제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돼 오는 6월 9일 공포 운영됩니다. 개정된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 등을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 아파트에 대해 수수료 90%를 보조해줍니다. 또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주하는 공사 1억 원 또는 용역 5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현재 198개 공동주택 단지에 9만 8천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미세먼지 감축 종합 대책을 구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구는 환경과를 컨트롤 타워로 정하고 교통과와 공원 녹지과 등 10개 부서가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점검, 그리고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과 전기 자동차 보급, 그리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의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저감 대책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이 시행되고 미세먼지 문자 통보 신청도 진행됩니다. 어쩌면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였을지도 모릅니다. 1.4m 높이의 투명한 벽, 많은 이들에게는 서울의 탁 트인 전망을 선물하겠지만 삶에 지친 누군가에게는 낮은 문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 국적이 어떻게 됐든 이유가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주목해야 할 겁니다. 안전펜스를 높이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겠지만 벽을 넘지 않게 마음의 벽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